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44회차 축구 승무패 44회차 최종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단통 마킹으로 1000원짜리 마킹으로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1번 무, 2번 승, 3번 무, 4번 승, 5번 승, 6번 승, 7번 패, 8번 패, 나머지는 다 승입니다. 그리고 발렌시아는 무 마킹을 했습니다. 1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트랜스퍼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지금 현재 리즈가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드는 두 팀 다 뭐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왠지 승보다는 패 쪽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요렇게 복식을 요 두 경기를 복식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발렌시아는 무를 했는 게 일전에 헤타페가 뭐 강팀과 무를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발렌시아 득점력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에스파뇰도 있죠. 근데 이런 팀들이 강팀들을 한 번씩 잡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포지션상에 조화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가 시작되면 공격보다는 선수비 위주의 원정팀들이 그런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발렌시아 득점력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무승부를 단통이었을 때는 무승부 마킹이 좋아 보이고 맨유는 제가 볼 때는 미세하게 맨유가 약간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마킹을 초안에서는 무승부 마킹을 했었는데 무승부보다는 1점 차 맨유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1000원짜리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1% 지금 현재 구매율이 34% 노팅엄 3번 경기입니다. 패가 23%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면이라든지 홈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노팅엄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팅엄 공격으로 어떤 상대를 제압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한 3경기 4경기를 치른 상태인데 본모스가 또 한번 90분 내내 수비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본모스가 그런 상황에서 세트피스라든지 그런 필드 플레이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본모스가 1점이 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노팅엄이 1점 넣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충분히 필드 게임에서 안 밀리고 그렇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모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100% 수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요 대진표상으로는 무패가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복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제가 비슷하게 마킹을 이제 초안에서는 무승부 마킹을 했는데 승무무로 내려갔죠. 근데 요 무승부가 뉴캐슬 홈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인 문제를 커버하고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아마 크리스탈을 굉장히 괴롭히지 않을까. 그래서 뉴캐슬이 충분히 꼬링을 넣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요 상대편을 상대로. 근데 노팅엄 같은 경우는 제가 홍찬을 보니까 그렇게 차가지고는 범머스든 기타 딴 팀들한테 득점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약팀이라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약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전술 자체를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오겠죠. 3백에 미드필드, 수비 미드필드를 한 5명 이상 놓고, 그래서, 타겟형이든, 공격 상황에서는, 굉장히 90분 내내 몇 번 안 되겠지만, 그런 찬스를 노리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재수없게 꼬링이 들어가면, 노팅엄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꼬링 넣는 그 기술 자체가 조금 지금 현재로 떨어져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마킹이 좋은데, 만약에 경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마킹보다는, 여기 승승보다는 제가 볼 때는 패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통으로 내려가면 그렇고, 토트넘은 토트넘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감독 전술도 저보다야 충분히 좋은 축구 지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9번이라는 가짜 공격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손흥민 쪽으로 선수들이 만약에 몰릴 수도 있고 맨투맨 마킹을 하면 다른 쪽에서 찬스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런 찬스가 좀 힘듭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비 미드필드, 공격형 미드필드들이 자리 선정이라든지 패스 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차는 팀이 아니고 그 팀워크가 좋은 팀들은 선수 각자의 그 플레이를 하면서의 위치 선정이죠. 위치 선정이 평소 연습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럼은 일단 선수비를 먼저 하는 팀이죠. 하고 공격 상황이든 역습 상황이든 굉장히 스피드 있게 그렇게 전개를 하는 팀인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득점력 수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미리 초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이 요 대진표상으로는 5분에는 홈이라서가 아니고 이 풀럼이기 때문에 그런 역습 찬스라든지 필드 플레이를 굳이 안 해도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토트넘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득점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승부를 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경기에
죄송합니다. 14번 경기에 나폴리가 있었죠. 그 경기에 그 주축 멤버 2명 이상을 뺐습니다. 교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토트넘도 다음 경기가 주중에 마르세유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강팀들 있죠. 에티 마드리드,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맨유도 그렇고, 맨유는 아니군요. 비아레알, 이런 팀들이 제가 볼 때는 일정상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세리에에 있는 선수를 그렇게 뺐습니다. 뺐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안 뺄 수도 있습니다. 팀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느낌상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온다는 가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케인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인 선수만 이 선수들이 만약에 손흥민이 안 나오면 풀럼에서 케인만 잘 막는다는 작전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역방어라든지 지역방어 중에서도 한두 명은 개인 마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이 고립이 되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충분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신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토트넘은. 그렇지 않는다면 나머지 마르세유 경기, 그 다음에 마르세유 경기,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 가죠. 그 다음에 다시 챔스 가죠. 홈에서 레스트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 레알 마드리드의 그 좌측 수비죠. 우측 수비입니까? 그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레스터든 풀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번 그 성격을 하면서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강을 실제로 하더라도 핵심 선수 전력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러고 어떤 선수는 영입이라는 말만 나와도 다른 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자연적으로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은 포지션이 겹친다든지 네임밸류가 이름이 조금 있는 선수들이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저절로 팀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터도 수비가 좀 불안했었는데 수비 안정만 된다면 충분히 공격이 날카로운 팀이죠. 그래서 토트넘이 일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까지는 풀럼 경기까지는 만약에 풀럼 경기에서 손흥민이 좋은 결과를 낸다면 마르세유 경기 그 다음에 맨시 경기까지 선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근데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나와야 대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손흥민이 나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레알 마드리드 3마킹을 했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티 마드리드는 만약에 복식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무승부 마킹보다는 승 마킹이 낫습니다. 이변을 찾으시려면
다른 마킹보다는 여기 승 마킹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복식을 하신다면 정하실 데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빌바오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종류의 복식을 하신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마킹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원정 상황이기도 하지만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승부보다는 차라리 승마킹이 낫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에 또 쉽게 이길 것 같고 오사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득점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오사수나가 미드필드에서부터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1대0 뭐 잘하면 2대0 아니면 2대1까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리고 만약에 설령 라이오가 있는다 하더라도 무승부에서 역전까지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단통성을 주는 겁니다. 브라이턴은 레스터가 원체 지금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뭐 원정 상황이고 그래서 브라이턴은 이번 경기는 조금 경기 내용상으로는 조금 쉽게 풀리지 않을까. 득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0점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레스터도 전반은 열심히 뛰겠죠. 근데 저득점이겠지만 브라이턴이 이길 가능성이 무승부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빌바오도 텐백을 쓴다 하더라도 충분히 홈이기 때문에 공격수만이 아니고 수비수까지 공격 득점에 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수비수 저번에 한번 좀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리버풀도 그렇고 맨시도 그렇고 강팀이든 약팀이든 홈 상황이었을 때는 충분히 골이 없는 수비수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홈이기 때문에. 원정이라면 조금 안일한 수비를 하겠죠. 그리고 공격 가담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맨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스날이 지금 현재 맨유 미드필드에서부터 수비 라인을 깨기가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에레알도 마찬가지로 엘체가 견디기 힘들 만큼 90분 내내 공격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발렌시아는 제가 볼 때는 이 득점력이 너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는 충분히 달아야 되는 마킹이고 패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12,000원짜리를 구매를 한 거는 요 상황입니다. 3, 4, 10이죠. 12,000원짜리 구매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 마킹들은 이변 아닌 뭐 경기 내용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요거는 에티 마드리드가 그렇게 쉽게 안 진다는 가정하에서 단통으로 갔고 만약에 한 번 더 복식이 저도 마찬가지로 해도 된다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wolverhampton도 그 홈이기 때문에 제가 마킹을 했는데 요런 경기는 무승부보다 차라리 패가 낫습니다. 복식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무승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 마킹들은 무승부가 많이 안 보이는 마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승부가 나온다면 이런 데서 나오겠죠. 오사수나 이런 라이오가 버텨준다면 그 다음에 발렌시아 무승부 가능하고 만약에 무승부 나온다면 뭐 이런 경기도 아까 올버햄튼 경기도 가능하고 이거 토트넘도 가능하고 이런 마킹이 나오는데 사우샘튼이 아까 요 밑에 제가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홈팀이 한 골을 넣고 잠글 수 있는 팀 정도 되면 홈 단통성을 가셔도 됩니다. 불안하면, 예를 들어서 원정팀이 예를 들어서 불안하면 무승부 정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경기는 경기 자체에 변수라는 거는 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더 좋아 보이고, 풀럼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초반부터 공격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고 감독이든 선수든 분명히 풀럼이 지금 내고 있는 성적을 알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차단을 하고, 차단을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공격을 받겠죠. 받다 보면 충분히 역습 찬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풀럼은 지금까지 선취점을 많이 내는 팀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 미드필더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토트넘은 잘 이용할 거라 저는 판단됩니다. 손흥민도 있고 케인도 있고 히찰리송도 있고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전력이 아니고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선수 명단이 지난 경기와는 조금 더 한 명, 두 명 또 바뀔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은, 미드필드 라인을 이렇게 공을 차보면, 미드필드에서 필드 게임이 안 되면, 감독으로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쪽 측면 수비수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드를 계속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들은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해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쉽게 같은 포지션에 손흥민하고 겹치는 선수, 그런 수비수 겹치는 선수들이 토트넘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거의 팀에 간다든지 자기 클럽에 가면 거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리고 타 팀에 가면 주전급입니다. 그래서 타 팀에 가면 또 잘하겠죠. 근데 이번에 갖는 리버풀에 갖는 그 선수는, 나폴리에 갖는 선수는 조금 의심이 가는 그 플레이죠. 이제 플레이가 에릭션이라든지 그런 플레이하고, 그 선수가 이름은 뭡니까? 하여튼 그 선수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팀보다 리그 자체를 잘 가야 됩니다. 세레이 그쪽 리그는 그런 개인 플레이를 해서는 살아남기가 좀 힘들 거라 저는 판단됩니다. 차라리 그런 선수들은 프리메라로 가야죠. 프리메라로 가면 차라리 인기가 더 좋고 그런 스타일이 먹힐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존심을 구기더라도 약팀 쪽으로 가면 충분히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복식을 한다면 아까 방금 그려드린 대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4경기 빼고 나머지는 충분히 홈이 유리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90분 내내 유리하고, 이것도 두 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레알도 그렇고, 울버햄튼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승패 가능성이고, 토트넘은, 충분히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변수라는 게 있죠.
수 없는 그 슈팅을 했는데, 지금 풀런 같은 경우는 골키퍼도 그렇고 수비 라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몇 번 이상 공을 슈팅을 날리면 아마 골이 터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토트넘은 복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경기들은 복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0대 0보다는 한쪽이 먼저 넣으면 한쪽이 따라갈 수 없는 마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복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역전 가능성이라든지 따라가서, 노팅엄은 따라가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필드 플레이를 본머스보다는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노팅엄 선취점이 희미하게 잘 안 보입니다. 차라리 본머스 쪽이 선취점이 더 좋아 보이는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도 만약에 크리스탈이 굉장히 수비를 잘 한다면 무승부도 가능하겠지만, 비중은 홈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킹이 없는 마킹은 이런 마킹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승패 이런 마킹을 잘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23%, 28%, 그 다음에 16%대 이런 마킹이 나오면 1등 2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플럼 여기 있죠. 이런 마킹이 나오면 실제로 안 나와야 될 마킹이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전 국민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마킹들은 복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든지 프로테이지상 그 1,000원짜리든 뭐 96,000원짜리든 프로테이지로 가는 게 좋고, 이번 대진표 상으로는 소액으로 하시든 고액으로 하시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킹은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 밑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승승승이 나오고, 여 위에서 예를 들자면 여 위에서 어떤 마킹이든 복식으로, 요거 잠깐 지울게요. 복식으로 어떤 마킹이든 복식으로 본머스 크리스탈, 요거는 좀 뺄게요. 토트넘 예를 들어서 이런 위에서 마킹을 바로 한 경기 정도만 여기만 해준다면 충분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너무 대진표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마킹들은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3마킹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스날을 좋아하시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요거는 승으로 해놓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3마킹을 제가 했습니다. 일단 했는데 요 위에를 하시는 복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토트넘까지 이긴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해놓고, 리알 마드리드, 에티 마드리드 이렇게 해놓고 요 밑에가 일정상의 문제라든지 이 원정팀이 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비에 굉장한 그 비중을 둔다면 골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0대 0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마킹이 의외로 밑에 쪽에서 이변이 나오면 또 이것 또한 1, 2등이 굉장히 적은 명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의 마킹을 하시는 게 좋지 이번 회차는 그런 회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현재 전력차가 조금 납니다. 발렌시아 빼고는. 발렌시아는 복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3마킹도 하셔야 되는 게 발렌시아 원체 지금 현재 득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헤타페한테 1점이라도 먹히면 아주 불안해지는 경기 결과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일단 좀 지울게요. 제 느낌으로는 이런 마킹이 제일 1000원짜리 마킹으로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2,000원짜리 구매했는 용지는 이겁니다. 요건데 더 이상 구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며칠 전에 초안 잡을 때 1000원짜리 마킹도 했고 또 여기 발렌시아가 이긴다면 하는 마킹도 제가 있습니다. 만약 요 뭐 맨유가 불안하게 무승부를 한다든지 요렇게죠. 요 정도 마킹. 요 정도 마킹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나 분석으로는 여기 아무리 떡칠을 해봐야 핵심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1, 2등 안에 이 마킹이 있든지.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요 정도 하고 이번 회차는 넘어가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두 등수 고등이 타셔서 풍성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4주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